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변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나스닥만 양전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지난주 장 흐름과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개파락을 크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나스닥 이 기준으로 22,430선까지 장 초반에 밀렸다가 그 뒤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관련 뭐 DDR 관련 뉴스도 나오면서 마이크론을 필두로 반도체 섹터들이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은 멈춘 그런 모양새로 이제 주간을 마무리했는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반등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시장의 큰 내러티브인 그 AI 버블론, 뭐 수익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부채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초까지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직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보였었던 그 구간 자체는 매물대라든지 어떤 그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아래쪽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번 주 초는 주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횡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풀리면서 주요 경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일정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조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 날 새벽이죠. 네. 새벽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두세 시간 뒤에 장 마감하고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9월 FOMC 그죠 고용 보고서 네. 발표가 있어서 주 중반 이후로 시장은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연휴 전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그 추수감사절 롱위크에 네.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거 지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래서 연말로 가면은 기업이라든지 정부 행정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사람들도 이제 휴가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시장의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은 작은 트리거에도 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데 AI 거품론이 한동안 미증시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해 보이는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기점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메타 실적 발표 이후로 네.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된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마저 이제는 이 현금 흐름이 풍부했던 빅테크 기업들마저 뭐 AI 투자가 감당 못한다, 이제 부채 시장, 차입 시장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수익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말씀하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이 잣대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달리 좀 엄격해졌다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GTC에서 얘기했었던 매출 5천억 달러 그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 방향성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오겠지만 그 뒤에 어떤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이 전망 가이던스 전망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픈 AI의 뭐 매출 기여도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차세대 플랫폼 루빈 출시 시점이라든지 초기 생산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니즈를 좀 채워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찌됐든 그 심리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좀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지만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도 12월 FOMC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준의 위원들이
이 의견이 분분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연준 제퍼슨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되고 있다. 관세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소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12월 금리 정책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그 기자회견 때마다 얘기하는 데이터, 실질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연준 내부에 뭐 지금 거의 분열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의견 갈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수요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발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페드 워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40% 초반까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폴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9월 달이에요. 9월 달 밀려서 이제 9월 달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성이 좀 많이 떨어진 지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계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장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이 연준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고용과 이제 물가일 텐데 이 고용 쪽에서는 어쨌든 고용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끼치는 그 기본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12월 달에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FOMC 전망까지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기술주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은 헬스케어 쪽과 상대적으로 금융 쪽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종목 순환매가 일어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종목들이나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같이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차트. 나스닥 차트인데요. 네. 나스닥 차트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찍었던 이제 저점입니다. 22,400 구간인데 일단 기술적인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더블 버튼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증시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록했었던 23,064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250선을 상향 이탈하게 되면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상승 패턴의 더블 버튼 형태로 이제 패턴으로 쌍바닥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22,450선 그다음에 22,500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지금은 기술주의 어떤 그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높여 나갈 때다. 그렇다고 본다면 QQQ 같은 ETF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턴 자체가 나스닥과 비슷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2달러, 600달러 초반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지금 비중 확대를 지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패턴을 위쪽으로 해서 이 620달러 이상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일봉상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기술주 위주로 50% 정도 맞추시고요. 헬스케어 관련으로 30% 정도, 그다음에 금융주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로 줄다리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파트너 변재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